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게 나왔어요. 당뇨는 아니라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평소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걱정이 더 큽니다. 경기도에서 보내주신 60대 애청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고민 가지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활기찬 라디오에서는요, 바로 이 애청자분의 고민처럼 당뇨병을 미리 예방하고 또 혈당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치료하는 라디오, 활기찬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민입니다.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아침 7시네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긴 하는데 낮에는 아직 덥더라고요. 이렇게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요, 특히 더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변함없이 메디컬 전문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아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당뇨 예방인데요. 앞서 사연에서도 봤지만 정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가 그렇게 많나요? 네, 이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좀 보면요.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에서 약 60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7분 중 1분, 13.6% 정도가 당뇨병 환자이신 셈이죠. 특히 이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병률도 같이 높아져서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10분 중 3분이 당뇨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와, 65세 이상은 열의 셋이라니 정말 많네요. 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당뇨병 전 단계 인구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 당뇨병 진단은 아닌데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는 높은 상태,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뇨병 전 단계 인구까지 포란을 시키면요.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입니다. 무려 54.9%가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좀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같은 이런 생활 습관 변화 때문에 20대, 30대 젊은 당뇨병 환자도 아주 빠르게 늘고 있어서요. 더 우려가 큰 상황이죠. 아니, 성인의 절반 이상이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니요. 정말 놀랍네요. 그럼 당뇨병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병이고 왜 이렇게 관리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걸까요? 당뇨병은요. 우리 몸이 혈액 속 포도당, 그러니까 혈당이죠. 이걸 에너지원으로 제대로 쓰지 못해서요.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혈당 조절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부족하게 분비되거나 혹은 분비는 되더라도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기에는 대부분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 이런 무서운 별명도 있잖아요. 증상이 없으니 본인이 당뇨병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내는 경우도 많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요. 당뇨병 환자 3분 중 1분, 인지율이 66.6% 정도인데요. 본인이 당뇨병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십니다. 당연히 병을 모르니까 적극적인 치료나 관리로 이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치료율 역시 한 62.4%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당뇨병을 그냥 두거나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요. 정말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아주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요. 또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돼서 투석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 눈의 망막이 손상되는 망막병증 때문에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병증으로 발 저림이나 통증 겪으시다가 심하면 발을 절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거죠. 합병증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꽤 크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뇨병은요. 단일 질환 중에서는 고혈압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진료비 지출이 많은 병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요. 당뇨병 때문에 들어간 진료비 총액이 무려 3조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4년 전인 2018년하고 비교하면 38%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또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나 장애 이런 걸 고려한 질병 부담 순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도 허리나 목 통증, 뇌혈관 질환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아주 큰 부담을 주는 질병입니다. 네. 상황의 심각성이 충분히 와닿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당뇨병, 이걸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핵심은 생활 습관 개선에 있겠죠. 정확합니다. 당뇨병은 생활습관병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일상생활에서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병관리청하고 대한당뇨병학회에서 권고하는 당뇨병 예방 관리를 위한 5대 생활수칙, 이걸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첫 번째 수칙은 뭔가요? 첫째, 적정 체중과 허리두레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만, 특히 아시죠? 배만 이렇게 볼록 나오는 복부 비만.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우리 몸이 혈당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2형 당뇨병 환자의 약 80% 정도가 진단 당시에 과체중이거나 비만 상태라는 보고가 있고요. 또 고도 비만인 분들은 정상 체중인 분들에 비해서 10년 뒤에 당뇨병에 생길 위험이 무려 80배나 높다. 이런 좀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80배요? 와. 네. 따라서 현재 내가 좀 과체중이다 혹은 비만하다 싶으시면요. 너무 무리하게 빼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체중의 한 5%에서 10% 정도를 감량하고 그 감량한 체중을 꾸준히 유지하는 걸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정기적으로 체중계 올라가 보시고 허리둘레도 재보면서 변화를 확인하는 습관,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역시 체중 관리가 당뇨 예방의 첫걸음이군요. 그럼 두 번째 수칙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것 같은데 바로 운동이겠죠. 맞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입니다. 운동이라는 게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도 물론 있고요. 꾸준히 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혈압 관리나 콜레스테롤 개선 같은 이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죠. 그렇군요. 그럼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효과적일까요? 네,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요. 우선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그러니까 한 번에 30분씩 주 5회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도는 약간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 그 정도의 중강도가 적절하고요. 빠르게 걷기나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산 같은 것들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건데요. 가능하면 매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적어도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실천하시면서 이틀 연속 쉬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틀 연속 쉬지 않는 거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령들기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 아니면 스쿼트나 런지 같은 맨몸 운동 같은 거요. 이런 걸 일주일에 한 2회에서 3회 정도 함께 해주시면 근육량 유지나 증가에 도움이 되고요. 이게 또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로 이어집니다.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렇죠. 다만 운동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은 좀 있습니다. 운동 시작 전과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 같은 준비 운동하고 정리 운동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충분히 해주셔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특히 혈당 강화제를 드시고 계시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은 식사 후에 운동하는 것이 운동 중에 저혈당이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운동하실 때는 항상 사탕이나 주스 같은 저혈당 간식을 꼭 휴대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미 당뇨 합병증,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이라든지 망막병증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운동의 종류나 강도에 대해서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네, 운동도 꾸준히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운동만큼이나 당뇨 관리에 중요한 게 바로 식단 관리일 텐데요. 세 번째 수칙, 자세히 알려주시죠. 셋째,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그리고 제때 식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식단하면 굉장히 특별하고 복잡한 걸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기본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시고 다양한 식품을 나한테 맞는 적정량만큼 골고루 그리고 가급적이면 20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아, 천천히 꼭꼭 씹는 것도 중요하군요. 네. 좀 더 구체적인 식단 원칙을 살펴보면요. 우선 튀김이나 볶음 요리처럼 기름을 많이 쓰는 조리법보다는 굽거나 삶거나 찌는 방식이 좋습니다. 육류는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들기름 같은 데 많은 불포화지방산 섭취를 늘리는 것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또 잡곡밥이나 채소, 해조류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포만감도 주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긴 한데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까 총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설탕, 꿀, 사탕, 청량음료, 과자 이런 데 많이 든 단순당, 이거는 혈당을 아주 급격히 올리니까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식단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정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단 음식 많이 먹으면 무조건 당뇨 걸린다거나 아니면 제로 음료는 괜찮다거나 특정 음식이 당뇨의 특효라거나 이런 이야기들이요. 이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 음식은 대부분 열량은 높은데 영양가는 낮아서 비만을 유발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만은 2형 당뇨병의 아주 강력한 위험 요인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단순당은 당뇨병 환자나 전 단계인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네. 둘째, 제로 칼로리 음료는 괜찮다.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쓴 제로 음료는 칼로리가 낮거나 없으니까 체중 조절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당뇨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 대신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요. 셋째, 돼지 감자나 여주 같은 특정 식품이 당뇨의 특효다. 특정 식품이 혈당 조절에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당뇨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특정 식품만 너무 많이 드시면 영양 불균형이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한 가지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네, 식단에 대한 오해까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수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좀 더 포괄적인 생활 습관 전반에 대한 내용일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넷째,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모든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의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푹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 잠도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 가벼운 산책같이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 바로 금연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서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심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을 아주 크게 증가시킵니다. 혼자서 끊기 어려우시면 보건소 금연 클리닉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금연은 정말 필수군요. 네, 마지막으로 절주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당 조절을 불안정하게 만들고요. 또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마셔야 한다면 남성은 하루 2잔 이하,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빈속에 술을 마시는 것은 급격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네,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말 건강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네요.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수칙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겠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5째,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혈당 수치와 위험 인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병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조기 발견과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검진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기본적으로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혈당 검사를 꼭 받으시고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검사나 암검진 같은 것도 놓치지 않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검진이 꼭 필요한 대상은요, 40세 이상 성인이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비만한 경우입니다. 또한 40세 미만이라도 과체중이면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 이걸 직계 가족력이라고 하죠. 또는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은 경우, 과거에 임신성 당뇨병을 앓았던 여성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여성분들, 이런 당뇨병 발병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매년 공복 혈당 검사나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인자가 있다면 더 자주 검사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당뇨병 진단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8시간 이상 금식 후에 측정한 공복 혈당이 126mg 될 이상이거나 식사 시간과 관계없이 측정한 혈당이 200mg 될 이상이면서 다음, 단뇨, 다식, 체중 감소 같은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거나 75g 포도당 부화 검사 후 2시간째 혈당이 200mg 될 이상이거나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일 경우,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당뇨병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거나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 사이라면 당뇨병 전 단계 또는 공복 혈당 장애, 내당능 장애 이렇게 진단됩니다. 이 단계는 아직 당뇨병은 아니지만 정상인에 비해서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생활습관 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흔히 알려진 당뇨병의 주요 증상으로 목이 자주 마르고 다음 물을 많이 마시고 단뇨, 배가 자주 고프고 많이 먹게 되고 다식,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것 등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전혀 없더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정기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혈당 상태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기자님과 함께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생활 수칙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 유지하기. 둘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 활동 늘리기. 셋째,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제때 식사하기. 넷째,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등 좋은 생활 습관 기르기. 그리고 마지막 5째, 정기적인 검진으로 위험 인자 확인하기. 이 5가지 애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꼭 기억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이 건강한 습관들은요, 비단 당뇨병 예방뿐만 아니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 질환, 심지어 일부 암 예방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참 정직해서요, 노력하는 만큼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줄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이나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 같은 곳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나눠주신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라디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5가지 생활 수칙들이요, 단순히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시계를 되돌리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애청자 여러분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허민이었습니다.